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함께 둘레 밀떡. 하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플래툰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정 작가님이 놀러 온 남자 그러잖아요. 네. 난 안 놀러 오는 것 같아서 참 아, 미안하고. 이게 좀 그래. 이제 시즌 1하고 이제 했을 때 제가 여기 출연하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놀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첫 멘트가 이거였었는데 네. 그렇게 올해가 한 거죠. 3년 컨셉을 밀고 넘었잖아요. 나가시는. 그럼요. 이제 바꾸세요. 네. 아, 싫습니다. 네. 3년 넘었는데. 아닙니다. 놀러 사람은 그럼 이렇게 놀러 올지도 모르는 남자. 네, 뭐 아무렇게나 하든 다 놀다 가는 남자. 네.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해봤는데 다 아직도 놀다 간 여기에 이제 오게 되면 설레더라고요. 이제 이제 녹음하러 오는구나.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녹음 날짜 딱 찍고 오면 아직도 설레서 좀 놀러 온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 계속 이어보겠는데요. 뭐 지상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 공중 무기 체계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무기 체계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공군에도 종합 공군 뭐 이런 표현이 있듯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것이 공군의 지원 전력, 뭐 전투 전력, 전투기랄지 폭격 능력 뭐 이런 것들은 항상 필히 갖춰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갖춰야 될 게 이를 지원하는 뭐 전자전 기체랄지 급유기랄지 정찰기랄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는데 해군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 가지 규모의 보급함들이 있고요. 또 다종다양의 임무를 하는 지원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걸 다루는 데는 별로 없고요. 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꼭 이 부분을 다뤄봐야겠길래 말씀드리고 워낙 규모가 또 방대하고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보급함 문제는 좀 더 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로 빼고요. 그 외에 모든 지원정에 특히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함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셔야 될 것은 구조함 중요하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옹골찬 국방력의 대표주자 잠수함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잠수함 구조함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청해함이 있습니다. 한 척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고 만재 4,350톤의 함정으로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SSU가 그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이 그 언론에 보도됐던 감압 장비들, 감압 시설 그런 게 이제 갖춰져 있고 당연히 갖춰져 있죠. 잠수함 구조함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이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한 번은 21번함 이건 뭐 단 한 척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위풍도 당당한 한 척이지만 좀 외롭죠. 이거 한 척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거는 그렇죠. 세 척 정도 있어서 덕불 장군. 상시로 이렇게 한 척이 해상에 좀 있었으면 두 척은 좋겠어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매함 성격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배수량을 늘려서 6,000톤급 이상의 신규 함정이 건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계획될 것 같고요. 계획이 있네요. 네.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만 구조하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수상함들도 구조 활동을 해야 되겠고 민간에서 벌어지고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한 그런 또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함 구조함으로 우리나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랬었죠. 두 척이 있죠. 그 통영함과 광양함 둘은 이제 자매함이고요. 통영급으로 통하고 있고요. 만재 4,700톤급의 함정이고 이 함정 역시 감압 시설이 전부 돼 있고요. 어느 정도의 의료 시설도 구비가 돼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앞서 그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의 그 좀 부족한 부분은 이거는 조금 그 보안 티어 한 2급, 그러니까 보안 2급 정도 되는데 군사기밀 2급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함정의 한 번이랄지 한 명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한 명 정도는 많이 나와 있길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도해 함과 그리고 남양함이 있습니다. 이 두 함은 그 잠수함
보조함, 잠수모함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잠수함의 어떤 그 중간 보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함을 뭐랄까 보좌해서 작전을 펼 수도 있는 혹시 그 그런- 다대함이 삼동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3동선으로 아니거든요. 구조로 돼 있는 것도 있었는데 있었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해요? 부상을 일단 하고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한번 작전이 들어가면 뭐 스크롤링을 하기 전까지는 부상을 스노클링. 스노클링 하기 전까지는 부상을 안 하고 그리고 스노클링이 끝나면 바로 또 네. 수중 자망을 하고 결국은 그 모항에 도착한 안전한 곳에서 부상해서 이제 그 그렇죠. 모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기본이죠. 전시에도 전시에도 기본인데 전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 구조함도 있고 모함도 예, 필요하고 모함도 보급함도 필요한 있고. 거죠. 특히 모함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잠수함, 구조함은 일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함정 중에 하나죠. 제가 진짜 좀 오래됐는데 진해에서 이렇게 그 가덕도랑 거제도를 이제 답사를 하러 요트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군항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그 충무 이순신급도 한 척 본 적이 있고 특이한 게 그 저기 세일을 보니까 214급 정도 되는 이제 그 잠수함이 이게 떠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떠서 가냐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근처에 좀 수상 항주가 좀 위험해서 평상시에는 이게 떠서 간다라는 얘기를. 입항하는 쪽이 네, 맞습니다. 입출항은 떠서 아닐까요? 네, 우리 그래서 잠수함도. 되게 좀 신기하고 그때 뭉클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함정은 훈련함입니다. 전용 훈련함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되는구나. 건조가 됐고 됐죠. 시험 항해가 완료가 돼서 이제 실전 배치가 됐죠. 바로 바로 나갔죠. 네, 아, 맞아, 한산도함이고요. 이 한산도함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모든 방면 해군의 모든 방면에서 솔직히 그 한일 해군을 비교할 때 해자대보다는 항상 열세죠. 모든 면에서 열세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러웠던 건 일본은 함정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그 전투함들을 퇴역시키지 않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다시 이제 개조를 해서 훈련함으로. 훈련함으로 쓰죠. 전용을 네. 하잖아요. 그것도 훈련함도 한두 척도 아니고 세 척, 네 척씩 이제 운용하면서 많은 훈련을 그 실습생들한테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훈련함이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전 배치.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전투함을 빼서 훈련을 해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로스예요. 그렇죠. 최근까지 일본 해자대는 미해군하고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에서 훈련할 때 그 훈련함을 파긴 했어요. 같이 훈련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전력이지만 이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산도함을 건조해서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요. 이 한산도함은 일부 의료시설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수상해서 바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전시에 그렇죠. 인명을 갖다가 중시하는 군대일수록 그 사기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태평양 전역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뭐 미드웨이 해전이 역전의 시발점이 됐고 그런 역사적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인명을 중시하는 군대와 인명을 중시하지 않은 군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 해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하기 힘든 정도의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그 작전 섹터로 하는 그런 해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병원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시급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 적십자 그려져 그렇습니다. 있는 유조선을 겠죠. 하얀 색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미 해군의 병원선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부터 기본적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조선을 개조하는 게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머시급도 유조선 굉장히 대형의 유조선을 개조해서 병원선으로 했고 뭐 거기에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해군도 한산도함에
어떤 그런 의료 시설들이 예, 갖추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배는 뭐 나중에 유사시에 해외에서 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그렇죠. 때 지원 인도적 지원 차원으로 출항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번에 교민들도 탈출시킬 때 전세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약 그게 투입이 안 된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배를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맞습니다. 있는 거고 뭐 그런 잠수함 구조함이라든지 뭐 굉장히 잘 만들고 저는 한 번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만들고 네. 비용을 엄청 많이 들여서 최신식 장비를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퇴역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예. 네, 훈련은 그 해야죠, 마음이죠. 훈련. 훈련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훈련은 해야 되지만 실제로 쓸 일은 없어야 되는 만약에 그게 거죠. 없어야 실전을 된다, 쓴다면 그렇죠. 딴 나라 해군 잠수함을 구조하는 데 썼으면 뭐 좋겠어요. 그런 거 정도. 네. 뭐 잠수함 전대의 자랑이 거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상 실패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부대의 자랑이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한산도함 뭐 추가로 조금 소개드리면 뭐 함교가 이중으로 돼 있고 아, 왜냐하면 네. 교육 차원에서 교육 함교 훈련, 그러니까 실제 항해 함교 이렇게 둘러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는 게 특징 아닌 특징이고요. 그게- 당연히 훈련하면 그래야 그 되겠지만은 훈련기들이 이렇게 교관석, 조종석 이렇게 나눠지는 거랑 그런 똑같은 비슷한 그런 거죠. 거죠. 네,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논리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형 강의실, 그 강의실이 있고 또 중형급의 강의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는 생도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강의실이 조는 있기 때문에. 생도? 네. 아니 훈련 받을 때 돌면은 이제 없죠. 큰일 뻔히 나죠. 시작하는 거죠. 뜬금없는 그런 아니, 말이 들어오면 우리 박 의원님은 당황해.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조금 조는 학생이었는데 우리 홍 필장님은 항상 모범생이고 아니요. 전 더 졸았습니다. 아이, 저 되게 의외인데? 잠 많아요. 의외인데? 괜히 카츄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뺑뺑이를 잘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산도함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피웠던 이거 한산도 담배가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그럼 이게 거기 PX에서는 그것만 파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한산도 대첩이 생각이 아, 나요. 그럼 맞아. 네.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3대 대첩의 하나고 네. 그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이제 좀 더 규모가 해군이 커지면 그 훈련함을 세척을 그렇죠. 그 대첩을 명랑대 영명하지 있잖아요. 명령함. 않을까 예. 네. 하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근데 노량해전에 전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량보다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던 옥포. 옥포. 네, 좋죠. 네. 그것도 네. 좋고요. 옥포함? 저 그러면 궁금한데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톤수를 갖고 있는 지원함이 어떤 거 있을까요? 미 해군과 미 육군이 10척씩의 그 전단을 갖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거기에 사전, 네. 뭐 사전 배치 선단이라고 합니다. 각종 기갑 그쵸. 장비와 그 운반 트럭들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육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가득 만지하고 다니는 그냥 바다에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 부대를 갖고서 그냥 이동하는 거네요. 네, 배 타고. 해군도 10척, 육군도 사실 10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뭐랄까요? 그 뭐라고 그러죠? 로로선이라고 그러죠. 로로선이요, 예. 그 노로선의 대형의 노로선 4만 톤급 이상의 노로선을 개조해가지고 그 만든 게 그게 로로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탱크나 차량 같은 게 크레인에 실려서 내릴 필요 없이 곧바로 배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를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현대자동차 자동차 운반선이에요. 현대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로로선이라고. 네, 자동차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바다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롤온 롤오프의 약자입니다. 예. 그 이게 비용적으로 보면은 가장 또 비쌀 수도 있겠네요. 싸지가 않죠. 싸진 않지만 또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또 운영하고 네. 있는 게 거기에 탄 그 승조원 중에는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죠. 어, 또는 뭐 그 군에서 근무를 하는 민간인 이렇게 군속. 표현해야 되겠네요. 예. 아니, 그런 분들 많고요. 그럼 지원함 중에서는 가장 비용적으로 랭킹 1위. 저 이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아, 네. 랭킹이 제일 뭐가 있을까요? 뭐 뭐가 가장 있을까요? 돈이 많이 제가 들어간 보기에는 비용 장비들. 가장 많은 비용을 싣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고속 군수 지원함이라는 어. 표현을 쓰는데 그 항공모함의 그 항모 전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항모 전단 전체를 보급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에 한 척 이상의 고속 전투 지원함이 따라 보급함이죠. 그렇죠. 그 따라 들어가는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보급함 그저 해봐야 12노트, 13노트급이 아니라 거의 20노트에 육박하는 최고 속력을 가진
최대 속력으로 가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 전투 그 함정에 실린 그 모든 유류랄지 물자랄지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예. 그게 제일 비싸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다른 의견 비용을 있으시면 산출 안 해봐서 그러네. 애매하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제 뇌피셜로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게 제일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부피로 해보네요. 따지면 기름값이 제일 싸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전 배치함에 들어가 있는 전차 땡 그것도 그게 더 무시 비싸지 못하긴 않을까요? 하죠. 무시 못하긴 근데 하죠. 그 고속 고급함에 뭐 미사일이나 이런 탄약도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다 그러니까 실려 있죠. 그 탄약, 아. 물자, 계속 그 뭐 짬밥. 먹어야 될 거, 그다음에 뭐 유류는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종합 세트 같은 보급함이기 때문에 떠다니는 거의 만물상이네요. 지금 보니까. 떠다니는 PX. 전투용 만물상.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 해군은 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 탄약만 실는 그 보급함이 따로 있고요. 그 유류만 싣고 있는 보급함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죠. 없는 네. 거고요. 중국이 까불고 있는 거죠. 중국이 요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드웨어는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를 따라가려면 뭐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측면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전투라는 게 사실 항공모함 숫자나 뭐 전투함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전투함에 얼마나 많은 적절한 시점에 보급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인데 사실 그 차이는 지금 뭐 말싸움으로는 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말싸움으로는 안 지지만 뭐 저도 말싸움을 안 질 자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투는 주먹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 외에 또 이제 그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은 소개를 안 해드리는 걸 우리 밀떡에서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각종 지원정인데요. 우리 군항에 가보시면은 앞에 그 한 번이 나는 없습니다. 다, 라, 마, 뭐 자도 있고요. 아도 있고. 집회 같네. 예. 뭐 853번 예를 들면 가 851번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각종 지원정들인데 항만 경비정이라고 그래서 그 항구의 5km 범위 내를 방어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수상이 됐든 수중이 됐든 물론 뭐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소나들은 굉장히 그 성능이 낮아서 뭐 잘 포착은 못하겠지만 벌써 항만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보는 다 있는 거라서 최종적인 어떤 경계를 한다고 그럴까 또는 경비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 임무 그리에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항만을 들어오는 대형 전투함들을 예인함이 분명 있지만은 어떻게 유도한다고 할까 그런 역할도 좀 하는 것이 가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항만 경비정이고요. 그 외에 또 다로 시작하는 것들은 항만 운용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지원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상륙장 같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도서관에 또는 그 항만과 항만 간에 해군 병력들을 실어 나르고 중요한 물자를 임무죠. 또 네. 실어 나르는 또 하나의 또 다로 시작되는 그 다른 한 번의 100번대 함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상 콜택시라고 일명 애칭으로 불리는 그런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원정이고요. 그것도 미터 꺾고 다니나요, 그럼? 네? 미터 꺾고 다니나요, 그럼? 합승되나요? 미터 없습니다. 합승. 합승. 왜 합승을 하냐면 이렇게 떠다니다가 불이 아닌 사고가 있어요. 다친 사람이나 그렇죠. 네. 또는 그때 급히 가서 이제 그 수송을 해오는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유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기름만 그 유류보급함. 있는 이제 유조정 유류 보급함이라는 표현 쓰기까지에는 너무 톤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조정이라고 하는데 주유정. 뭐 그 영문식 그 함 표기로는 이제 Y5라고 하는 그런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모두 정급의 함입니다. 뭐 그 톤수가 70톤 이하입니다. 뭐 진짜 작다. 20여 톤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징적인 거로는 헬기 착함 훈련함도 있습니다. 단 한 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함들 있고요. 청소함. 바다에 떨어져 있는 이제 네. 쓰레기들 또 제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역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해경에도 많고요. 물을 싣고 다니는 그런 그 함정도 있습니다. 청수함이라고 예전에 그럼- 청수정이라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던데요. 뭐 이렇게 삽으로 흙 퍼가지고 막 준설선. 준선선도 있고 바지선 같은 거는 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크레인 같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인선. 예인선들은 이제 그 뭐
이런 걸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함정인데 그 엔진이 세. 네. 저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타이어 바퀴들을 많이 그렇죠, 그렇죠. 양쪽에 이제 그 배 닫으셨지 만약에. 함미와 함수에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인함들인데 예인정들은 대형의 예인정도 있고 소형의 예인정도 있습니다. 주로 미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그죠. 그럼 대형의 예인정들이 들어가서 한 두세 척이 들어가가지고 예인을 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있습니다. 군항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예인선 터그보트라고 하는 그 배들이 이렇게 조정을 안 해주면은 사실 저반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럼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번에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길막해버린 것도 그 예인선을 제대로 이렇게 돌리질 못해서 계속 고생을 했던 거였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군이 이제 운영하는 함정 중에 가장 톤수가 적은 미니함 뭐가 있을까요? 모터보트. 아, 그건 말고 그건 아니고. 단정. 고속 단정, 그러니까 단정 수준은 아니고 단정한 그거. 배 빼고 네. 그 빠지 가세요, 빠지. 바로 그 서핑 같은 거 없나요? 저기 해군이 타는 서핑 보트. 그런 거 없고요. 육군 경비정이 있습니다. 아 육경정. 육경정. 20톤 조금 넘습니다. 뭐 22톤 정도. 정말 되는데. 작더라고요. 네. 네, 저 훈련할 때 옆에서 이렇게 가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네. 32사단, 뭐 39사단이 제일 많고 강화도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강화도. 강화도에 있는 건 해군 쪽일 텐데. 아 그런가? 예.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 됐든 그 육군 경비정,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육경정 그러죠. 네,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뭐 해군 군항에 새들어 살고 있죠. 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남들이 많이 잘 안 알려주는 그런 그 지원함부터 조그만 지원정까지 알아봤고요. 하나가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이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더더욱 기울여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종합해군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또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방송 들으면서 해군 관계자나 해군 장병들이 좀 으쌰으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으쌰으쌰. 뭐 유조정 같이 조그만 데 타고 이제 근무하는데 아무도 소개 안 해주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작아도 우리 밀떡에 중요한 소개해줬다 이거지. 이론이군요. 네. 작아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한 거 꽤 많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도 이야기 드리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밀떡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그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과 함께